비트코인은 무엇이냐?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개념을 백서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대문자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애초에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굴러다니는, 움직일 수 있는 일렉트로닉 코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인은 뭐냐? 그러면 서명의 체인이다. 누구나 다 검증할 수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어제 했던 비트코인과 소문자 비트코인의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이것이 비트코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처음 살 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무엇이냐? 보통 비트코인 책에서 맨 처음 다루는 게 그겁니다. 비트코인 도대체 뭐냐?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표현대로라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죠. 백서가 표지가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백서의 표현을 빌자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인 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을 보면 비트코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은 장부와 매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설명 보셨나요? 비트코인을 코인으로 보지 않고, 비트코인을 장부로만 보지 않고, 장부와 코인이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최초의 돈이자 장부이다 라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책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래서 비트코인을 장부로 보느냐, 아니면 장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매개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과 소문자 비트코인. 어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전 세계의 수만 개의 노드, 풀노드들이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는 꺼졌다가 다시 들어와도 연결하면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채굴 노드가 있고요. 지금 거대한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비트코인 홀더와 비트코인 노드와 비트코인 채굴 노드와 비트코인 개발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백서에서 밝힌 규칙과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는 핵심 프로그램인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발행된다.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고 10분 사이에 일어난 거래는 그 블록에 담는다. 비트코인은 2주마다 난이도를 조절한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규칙입니다. 그런 것도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거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되는지를 규정한 프로토콜. 이런 것을 이제 공공 인프라인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는 1비트코인 갖고 있어, 0.1 비트코인을 팔았어라고 할 때 비트코인은 일반 돈과 같은 매개로서의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개념을 백서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백서의 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자, P2P죠. 개인 대 개인이 전자화폐, 현금 시스템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애초에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죠. 제목이 그래서 비트코인은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다. 그래서 거래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검증하고 합의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비트코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매개로서의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라고 하면 백서에 보면 A Chain of Digital Signat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명의 연쇄, 이 체인이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백서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define an electronic coin as a chain of digital signat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비트코인은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백서에서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소문자 비트코인을 코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렉트로닉 코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코인은 뭐냐? 디지털 서명의 체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개로 보는 거죠. 디지털 서명의 체인인 이 일렉트로닉 코인은 우리가 개인 키를 통해서 사실상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내 주머니에 들어있진 않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언제든지 내가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죠. 나 말고는 아무도 이동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문자 비트코인이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렉트로닉 코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
백서에서 밝히는 거래를 생성하고 네트워크에 전달하고 검증하고 합의하고 채굴하고 이런 전체 시스템과 규칙들 네트워크는 대문자 비트코인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이 소문자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은 이 대문자 비트코인, 시스템,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것을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굴러다니는 움직일 수 있는 매개, 일렉트로닉 코인을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분리가 돼 있느냐? 전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념상으로 분리를 한 것이지 사실은 한 덩어리죠. 자, 비트코인은 장부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보통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각자의 통신 환경에서 다르지만 그러면 약 70에서 80GB 정도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네시스 블록 2009년 1월 3일에 나왔던 제네시스 블록부터 가장 최근 블록이 지금 97만인가 6만 정도 될 텐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록까지의 모든 블록을 다 다운받습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그래서 내 하드디스크에 그걸 저장을 하는 거죠. 내 저장 장치에 지금까지의 모든 블록, 그 블록 하나하나마다 거래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부를 내가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96만 1947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 1월 3일 날 제네시스 블록 첫 번째 블록이 나오고 지금 그 위에 96만 1947개의 블록이 쌓여 있는데 이 기록을 비트코인 코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장부가 전체가 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 들어옵니다. 누구나 다 검증할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최초로 코인베이스부터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10분에 50개씩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10분에 3.125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돼 왔는지 언제 코인베이스로 만들어졌고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돼 왔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장부 속에. 우리가 UTXO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인 거고 이 장부 속에 지금까지 소유권 변천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부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장부다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장부를 다 다운받거든요. 그 안에는 비트코인의 모든 역사, 소유권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자, 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의 매개는 뭐냐? 이 현재 상태에서 나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죠. 그것을 추적하면 하나의 긴 체인으로 나옵니다. 이 체인이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에 채굴된 코인이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온 건지 아니면 열흘 전에 누가 채굴해서 누구한테 팔았고 그게 나한테 온 건지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한 코인은 뭐냐 그러면 이 거래가 있을 때마다 서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 서명의 체인이다. 이 서명의 체인이 우리가 말하는 소유권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소문자 비트코인입니다. 이 전체 장부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권 변화 내역을 다 담고 있죠. 이것을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분산 장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노드에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장부입니다. 인류 최초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투명한 장부이죠. 누구나 다 검증을 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장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규칙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비트코인이 하나의 서명 체계로서 쭉 연결되어 있는 그 히스토리. 그래야지 이 비트코인이, 유효한 비트코인이 소유권을 바꿔가면서 나한테 도착했다는 것을 서명의 연쇄 체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라는 거죠, 원래는.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매개로서의 속성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네트워크나 장부로서의 속성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흔히 매개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놀라운 점은 인터넷은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지만 인터넷은 정보를 이동시켜주고 저장시키는 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유가 없습니다. 그 도로 위에서 지은 건물들의 소유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구글, 네이버 다 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자체는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 네트워크이자 프로토콜이자 장부이자 매개의 속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공 인프라스트럭처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6만 개가 발행이 됐는데 내가 그중에 한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2006만 분의 1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윙클보스 형제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1등 경주마 혹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순위 안에 들 수 있는 경주마를 고르는 것이라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경마장 그 자체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마장은 경주마가 누가 1등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경주가 열릴 때마다 경마장은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경주마를 골라서 운이 좋게 내가 맞춰야 수익을 얻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경마장 자체를 사버리는 겁니다. 맨하탄의 특정 기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맨하탄 땅 전체를 사버리는 겁니다. 그중에 특정 일부를. 그래서 이것을 가장 본질적인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글로벌 머니터리 시스템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비트코인 위에서 레이어가 쌓이면서 서비스와 상품이 등장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식으로 비유하면 이제 경마장이 되는 거고 맨하탄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는 매개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비트코인이 장부이자 시스템이자 프로토콜이자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는 여러분 네트워크 효과 아시죠? 참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매트칼프의 법칙도 있고 리드의 법칙도 있죠.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 아주 단적인 예로 말씀드렸지만 원래 참여하지 않았던 모건 스탠리가 올해 4월에 참여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참여하면서 6,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모건 스탠리 고객들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참여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것이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효과는 커지고 그 네트워크의 효과가 커지는 가치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비트코인의 소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 가치의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홀더들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소문자 비트코인과 대문자 비트코인이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니모닉을 모르면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거죠. 가족에게 공유하면 사이가 나쁠 경우 탈취 가능성도 존재하고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로스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 한 300에서 4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로스트 비트코인 중에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106만 개인가가 대표적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자기의 개인 키로 이 비트코인을 옮기지 않으면 인류는 이 비트코인을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말을 남겼죠.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내 비트코인을 인류에 도네이션 한 것으로 생각해라. 비트코인은 없어졌다고 해서 그만큼 더 찍어내지 않습니다. 100만 개 분실 확인됐으니까 저희가 총 2100만 개의 발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 개를 추가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100만 개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물량 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은 그런 지갑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남자가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저장해 놓은 코어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컴퓨터겠죠. 그거를 여자친구가 내다 놨고 쓰레기 수거업체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몇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그걸 찾겠다고 뭐 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한다는 둥 한동안 떠들썩했었고 영화로도 제작됐죠. 그리고 비트코인 홀더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평소에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디에 가면 거기에 내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 있는 개인 키 혹은 니모닉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물량 포함해서 한 3,40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마지막 거래된 금액의 평균이죠. 아파트로 따지면 최근 거래 가격과 세대수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로스트 비트코인은 대부분 초기에 많이 발생했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다 극초기의 비트코인이죠. 근데 이런 비트코인이 평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 이후에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지금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6만 3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6만 개 평균 그거 빼고 나면 훨씬 높겠죠. 그거보다 8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 물량 이런 거 계산할 때 로스트 비트코인을 빼고 계산하자. 그래서 액티브 비트코인만 계산하자. 그런 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잃어버리는 일, 그리고 니모닉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혹은 갑자기 자기가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충격적인 경험을 하거나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럴 경우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탁을 하시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타임캡슐 서비스 같은 게 있으니까, 아니면 10년 뒤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이메일 뭐 이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한 조각을 남겨두고 10년 뒤 혹은 뭐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한 조각이 도착하게 하면 가족들은 찾을 수가 없죠. 이를테면 니모닉 12개 중에서 6개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6개는 미래의 이메일로 도착하게 한다. 그러면 그 반쪽만 가진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혹은 니모닉은 다 알려주고 패스프레이즈 하나만 미래에 도착하도록 해두면 그 역시도 가족들이 10년 뒤에, 그리고 만약에 10년이 되기 전에 나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이제 그 메일을 삭제하고 다시 또 10년 뒤로 세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워낙 질문이 흥미로워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스트 비트코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트 비트코인이 줄어든다는 것은 로스트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니모닉을 적어놓은 종이를 잃어버렸어. 근데 몇 년 뒤에 찾았어. 이거는 로스트 비트코인이 아니죠. 그런 거 말고 완전히 로스트 비트코인.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사람이 자기만 비트코인의 니모닉을 알고 있고 패스프레이즈를 알고 있다가 사고를 당해버리면, 기억을 잃어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2,100만 개가 아니라 1,500만 개, 1,400만 개 이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니모닉도 패스프레이즈도 저밖에 모릅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자기 수탁 배우는 게 너무 어렵고 양이 많지 않아서 거래소에 그냥 두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기 수탁을 익히는 게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니모닉 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래소에 두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수탁이라는 것은 자기가 개인 키를 관리하는 것만 좁게 보면 자기 수탁이지만, 넓게 보면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맡길지, 핫월렛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콜드월렛까지 쓸 건지, 아니면 콜드월렛을 쓰면서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스스로가 풀노드가 돼서 내 거래를 첫 번째 브로드캐스트하는 노드가 될 것인지 다 자기가 결정할 일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기술의 극한 수준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결정할 일입니다. 비트코인 핫월렛, 콜드월렛 종류가 많죠. 어떤 것을 쓸지도 자기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Don't Trust, Verify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베리파이해서 내가 거래소가 내 필요, 내 투자 금액, 투자 목적에 비하면 나는 거래소가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게 베리파이 한 겁니다. 내가 봤더니 나는 자기 수탁은 너무 어려워 라고 하면 그게 스스로 베리파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콜드월렛을 쓰고 누구나 다 풀로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특히 자기 수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 의견도 존중하고 또 거래소에 맡기겠다는 판단 역시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문명사의 발전으로 볼 때 필연적이다. 내일 이어서 비트코인의 등장이 왜 필연적이었나? 그래서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닙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듯이,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아직 없었을 거야. 스티브 잡스가 없었어도 누군가가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름이 아이폰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폰이 아닐 수는 있어도 스마트폰은 존재했을 겁니다. 그것을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기술의 발달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만한 수준에 다 도달해 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을 한 거죠. 우연히 그것을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연적 필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등장도 비트코인이 태어날 수 있는 기술과 비트코인이라는 존재, 가치를 이동하고 저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도 개인이 일렉트로닉 캐시를 무신뢰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미국의 모기지 사태 이런 데서 정부와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믿고 있다가는 쪽박을 찰 수 있겠구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필요성과 기술 발전의 수준이 만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천재적인 사람이 그걸 결합해갖고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럼 문명사의 흐름으로 볼 때 2008년 10월 31일에 백서가 나오고 2009년 1월 3일에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트코인인 것도 우연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것도 우연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이런 시스템, 프로토콜 등장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